건설업계가 지금 너무 죽어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장이 최근에 뭔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마냥 좋기만 한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미 있는 약간 발표를 했죠. 건설업계가 지금 너무 죽어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장이 최근에 뭔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돼지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건물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이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모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발표한 거에 해당돼서 어떤 게 더 좋아지는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2종이랑 3종 주거지역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50%씩 상향해준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용적률이라는 개념부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땅이 100평이야. 용적률이 만약에 200%다 라고 하면은 이 땅의 2배예요. 이 땅의 2배만큼 우리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층이 50평이다. 그러면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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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평 이렇게 4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국토계획법에 의하면은 이제 2종은 250%까지예요. 그 다음에 3종은 300%까지야. 자,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조례에 의해서 이 250%, 300% 이내에서 뭐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종 같은 경우가 250%가 아니고 200%였어. 3종은 250%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대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50%씩 약간 눌려 있었지. 이거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냥 250%, 300%로 늘려주겠다, 약간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종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0평에다가 만약에 한 층에 50평으로 해서 4개 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지. 용적률을 올리면은 당연히 우리가 임대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죠.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많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기가 부양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마냥 좋기만 한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봐야 되냐? 일단 땅부터 봐야 돼. 땅이랑 뭔가 기본적인 공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땅을 볼 때 크게 이제 상업지가 있어요. 뭐 공업지역도 있어. 주거지역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살 때 햇빛을 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1조 사선 제한이라는 걸 좀 봤거든요. 근데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도 이제 준주거가 있어요.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뭐 여기 또 전용 주거지역도 있는데 이건 일단 빼고, 공업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이 세 개는 1조 사선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있으면 건물을 그냥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50%씩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올리면 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게 맞아요. 좋은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시장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의 땅이 이 세 가지의 땅보다 이거의 땅의 비중이 훨씬 넓어요. 상업지, 공업지, 준주거가 뭐 역세권이나 일부 막 정말 뭐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막 그런 데 일부 있긴 한데, 땅값도 비싸고 사실은 우리가 땅을 찾으려고 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 좀 적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뭐냐? 1조 사선을 받아. 근데 1조권은 뭐냐면 이 땅에서 10m까지는 상관없는데 10m가 올라간 때부터는 이 북쪽에 만약에 뭐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 옆에 있는 대지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깎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지역에 건물 가다 보면 비스듬하게 있는 건물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다 이제 1조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줘도 우리가 1조 사선 제한이라는 이 위에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기 때문에 올릴수록 좁아지는 구조니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서울에서 200%랑 250%죠. 이게 2종이고 3종인데 이미 지금 요 정도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못 쓰는 땅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미 뭐 꽉 찼다. 근데 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땅이 커. 80평, 90평, 뭐 100평 이렇게 되면 1조권을 받아도 사실 내 땅이 이미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소화를 해서 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작죠. 좀 작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한 필지만 사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50평, 60평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줘도 못 먹는다. 이거를 줘도 못 먹는 경우가 많다. 1조권도 있고, 또 뭐 때문에 문제냐?
야, 그러면은 뭐 1층부터 꽉꽉 채워가지고 어떻게 눌러 담으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이제 주차장법이지. 이 주차장법이라는 거는 내가 강의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용적률이 많아져서 올라간다는 거는 면적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주택수가 많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많이 놔야 돼. 근데 우리가 소규모 필지에서는 주차장을 놓을 때 우리가 막 아파트 뭐 대단지처럼 막 뭐 램프 타고 막 지하 주차장 깔고 막 오피스텔처럼 기계식 주차장 막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1층에 주차를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층부터 좀 쌓아간단 말이야. 2층부터 쌓아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용적률을 더 줘서 먹으려고 하면은 2층부터 먹어야 돼. 2층부터. 근데 1조건은 뭔가 이렇게 천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층부터 먹어야 눌러 담을 수 있는데 1층부터 먹으려고 하니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못 넣는다. 약간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면 1층에 주차 대수는 더 넣어야 되고 올리려고 했는데 1조건이 맞고 있고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못 먹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자 그러면 그냥 알았어 줬는데 난 못 먹어 그냥 그럴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주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주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전략 제가 5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3년 안에 개발하려면 그럼 어떤 땅을 사야 되냐? 첫 번째, 여기에 도로가 있는 걸 사요. 북도로라고 그러지.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10m부터는 1조건을 받는데 여기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이 도로에서부터 받아. 보통은 한 4층이나 5층부터 이렇게 1조건을 받는데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5층이나 6층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적률을 더 줬을 때 조금 더 먹을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북쪽에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북쪽이 좀 높거나 그럼 1조건도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50%를 다는 못 먹더라도 조금은 더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땅을 좀 골라서 사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은 북도로가 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자, 있을 때 가정인데, 자, 우리가 일단 건물이 있어. 이미 지은 지 내가 한 10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사실 부시고 새로 짓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 근데 내가 뭐 1조건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조금 공간이 있어. 이 천장 밑에. 그러면은 사실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증축.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폐율은 땅에 있을 때 건물을 요만큼만 지어라,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이 이 건폐율이 조금 남아있어요. 요만큼이 남아있으면은 이거는 수직 증축인데 수평 증축을 해도 돼요. 어쨌든 이것도 용적률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수직으로 증축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용적률이 좀 풀어졌으니 3년 안에 증축 신고를 해가지고 조금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규모에서 주차장을 1층에 대거든요. 근데 조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지하를 파는 거지. 보통은 지하를 그냥 임대를 줘요. 스튜디오나 창고나 이런 걸로 임대를 주는데 지하 임대료가 사실 높진 않으니까 어차피 팔 거면 주차를 밑에다 하는 거야. 근데 차를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차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램프 타고 직접 내려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카리프트가 있거든요. 카리프트가 이제 뭐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차가 들어가서 엘베 내려가서 하는 건데, 사실 소규모에서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것도 조금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를 주차장으로 내리는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 용적률이라는 거는 사실 지하는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1층에 있었으면 2층부터 용적률을 쌓는 건데, 주차장을 만약에 지하로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층부터 용적률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유리 천장은 딱 있는데 1층이 주차장이 뭐 지하로 내려가면 사실은 용적률을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사 만나서 이제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사실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먹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네 번째인데, 법에서 주는 거는 먹고 싶은데 이거를 다 지키자니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주차 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차 대수를 줄이는 게, 우리가 근생이 있고 주택이 있죠. 일반적으로 근생이 주차 대수가 좀 적어. 주택이 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 주차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주택이 아닌 근생을 짓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땅이 있을 때 여기다가 주택을 지으면 주차장을 1층에 많이 해야 돼. 한 뭐 대여섯 대 돼야 돼. 근데 근생을 지으면 주차 대수를 뭐 반만 해도 된다. 그러면 1층에 그래도 좀 공간이 있으니까 용적률을 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생으로 짓는 게 사실은 용적률을 더 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여기는 주택가예요. 아니면 여기는 근생 지었을 때 임대가 안 나갈 만한 자리예요. 1층은 뭐 동네 카페라도 들어오겠지만 뭐 2층부터는 사실은 주택밖에 안 들어올 만한 입지예요. 근데 용적률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한다? 근생을 짓는다. 그냥 근생을 지어. 근데 임대가 안 나가겠지, 근생이면. 그럼 뭘 해? 이 근생으로 지어놓고 주택으로 임대를 놔버리는 그런 약간 해괴망측한, 약간 뭐 불법도 아닌 편법도 아닌 합법도 아닌 약간 애매한 24시간 뭐 공유 오피스도 아닌 약간 그런 형태의 것들이 지금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법에서는 더 경기부양하라고 줬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조금 요런 예상치 못한 오세훈 시장도 생각지 못한 이런 약간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해요. 그죠?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기존의 주택이야. 근데 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강남에서 많이 하죠. 강남에 예전에는 다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뭐 이면에 근생 지어서 작은 사무실은 비교적 그래도 안쪽까지는 좀 수요가 있으니까 주택을 근생으로 하는데 신축은 너무 좀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빌라 한 동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오피스로 임대를 놓거나 이제 그런 것도 기존에는 많았는데 이제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이게 조금 더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된다. 왜? 자, 주택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베란다라는 게 있었어요. 베란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베란다 확장을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근데 자, 요것만 용적률이 들어가요. 발코니 확장한 걸 여러분들 뭐라 그래?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지. 이거는 용적률에 빠지는 서비스 면적이었어. 그래서 이미 건물 골조는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용적률은 이만큼만 먹고 있었고 이만큼은 사실은 서비스 면적이었어. 근데 주택을 근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근생은 발코니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확장이 안 돼. 확장이 안 되고 진짜 발코니로만 써야 돼. 근데 이미 주택에는 발코니가 확장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골조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 건물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진짜 발코니로 바꿨어야 돼. 골조를 터가지고 뭐 유리 폴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발코니로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근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이만큼이 용적률이 이득이 있잖아. 50%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발코니를 안 만들고 정말 이 주택의 발코니 확장된 부분까지 싹 다 용적률을 사실은 수평 증축을 해버리면서 근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단순히 신축이 공사비가 비싸고 리모델링이 공사비가 싸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정말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든가 땅의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법규 같은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신축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공사비를 신축으로 다 때려박기에는 좀 부족해. 그리고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지금 3년 안에 뭔가 이런 한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방법들이나 전략들을 구체화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땅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기인데 이게 또 뭐 영원히 가리라는 법도 없고 언젠가는 좀 부양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땅값도 예전보다 뭐 좀 많이 보합이거나 일부 떨어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괜찮은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요때만 할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나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으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건 유튜브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오프라인 강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